장누수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보려고 해요. 장누수증후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새 꽤 유행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일단 장의 기능부터 볼게요. 이 소장의 윤털 쪽 확대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소화관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하게 돼요. 이제 소장에는 윤털들이 있고 여기 점막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막층이 있고 그 밑에는 점막 하층이 있는데 점막 하층에는 이제 혈관들이랑 림프관들이 분포해서 이쪽으로 점막을 통해 뭔가 다 분해된 음식물들이 영양소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 혈관을 통해서 흡수돼서 우리 몸을 돌게 돼요. 이제 만약에 이런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은 바로 혈액 쪽으로 뭔가 독소들이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장에는 미생물들이 많죠. 미생물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보통 대략적으로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몸 전체 세포에서 그거 수보다 한 10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뭔가 소화시키고 대사시키는 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들이 많아지느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미생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뭐 채소 같은 거 소화 잘 못 시킬 거고 고기 같은 것도 잘 분해가 안 될 거고 그럴 겁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같이 있어요. 유익균들만 있는 사람은 없고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느 정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유해균이 더 많아요. 유해균이 더 많으면 장의 염증이라든지 여러 기타 장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유익균들이 더 많으면 장 운동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우리의 건강에 되게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요 장이 제2의 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박테리아들이 소화만 시킬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뭔가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을 같이 뭔가 분비하고 대사하고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뇌가 이제 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라라고 조절을 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에서 뇌 쪽으로 뭔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감정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작용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대담한 쥐랑 뭔가 겁이 많은 그런 쥐랑 이렇게 해놓고 대담한 쥐의 그 똥을 이제 그 겁이 많은 쥐의 장에다가 이식을 해본 거예요. 이식을 해봤더니 쥐가 대담해졌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 조절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랑 미생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장누수증후군은요, 누수는 물이 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새는 거예요, 장에서 자꾸. 건강한 장에는 이런 음식물들이 충분히 다 소화시키고 다 끝까지 분해되고 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만 흡수하게 돼요, 점막층을 통해서. 근데 이 장누수증후군은 이 연결들이 좀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원래는 혈액으로 바로 가지 않아도 되는 독소들이라든지 여러 뭐 알러지 유발 물질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그냥 통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몸에 안 좋은 독소들이 이제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런 걸 잡아먹기 위해서 면역작용을 일으키죠. 면역작용을 일으키면은 염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신에 염증성 질환이나 이런 것에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뭐 피부 질환 이런 것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어쨌든 이 장누수증후군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들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뇌 쪽으로 가서 뇌 쪽에 아까 미생물들이 감정 조절 이런 거에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뭐 ADHD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또 피부 질환, 뭐 여드름이라든지 건선, 뭐 이런 거, 습진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요. 또는 갑상선 질환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이런 거에서도 관련이 있고 이제 장질환 등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뭐 크론병 또는 뭐 변비, 설사, 뭐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것들에 관련이 많고요. 또 부신에 작용해서 부신 피로를 일으킬 수 있고 관절에 작용해서는 류마티스라든지 아니면 섬유근통이나 뭐
뭐 잦은 두통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감기나 이런 거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요 장 누수증후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유발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스트레스, 그리고 몸의 독소들, 뭔가 음식물들의 독소들이 많죠. 그런 독소들하고요, 음식 요인들도 있고, 또 항생제를 과용해가지고 이 항생제가 유해균과 유해균을 다 죽여버리면서 장내 세균총이 깨져서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감염에 자주 일어나신 분들, 간 기능이 좀 떨어져서 몸에 해독 작용이 덜 일어나가지고 그런 독소가 장을 공격하면서 이제 이런 장 누수증후군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줄 것이 있는데요. 요 미생물들의 비율은 우리가 먹는 것에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해균들을 늘리는 음식들을 피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빵류들, 그리고 설탕, 튀김 요리들, 그리고 탄산음료들, 과자 같은 거, 그리고 약물 남용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이런 장의 문제를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장 누수증후군이 좀 의심이 되고 뭔가 장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걸 피해 주셔야 되고요. 먹으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주로는 발효된 음식들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산균들이 많은 그런 발효된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중에 되게 많죠. 그런 음식들이 김치나 뭐 된장찌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는 나또 이런 거 먹기도 하고, 이제 서양에서는 피클 뭐 이런 거 담가 먹기도 하죠. 또 요거트 같은 것도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관리를 해도 잘 문제가 좀 심각하고 한 분들은 이런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장내 세균들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새싹 프로젝트라고 이게 해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해독할 준비를 좀 해주고요. 금식 기간을 가져요. 금식 기간 동안은 우리 몸에 해독을 충분히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떨궈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이제 회복기에서는 이제 장내 세균총이 좀 안정적으로 딱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준비기에는 요 간 청소라고 해서 요 간을 한번 해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1박 2일 정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청이장, 청일수라는 걸 처방해 드려요. 이 청이장은 이제 지옥성 독소들을 좀 변으로 좀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가 뛰어나고요. 청이장은, 청일수는 이제 소변으로 좀 안 좋은 독소들을 빨리 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거 같이 처방해 드리고 있고, 또 유익균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익균들을 살리는데 몸에 좋은 효소를 먹어주면은 유익균들이 많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소를 좀 발효를 시켜가지고요,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금식 기간 동안 이렇게 효소를 쭉 먹으면서 우리 몸에 독소들이 청소가 되고 이제 유익균들 비율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여기까지 장 누수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장 누수증후군이 딱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질환도 있고 저런 질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두드러기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 들었더니 생겼어요.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흔해졌어요. 왜냐면은 인스턴트 음식도 많고 장의 균형을 깨는 음식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없던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긴다 하면 장 누수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어디 와서 상담해 보시면 될까요?